안녕하세요. 피부가 알고 싶다 닥터성입니다. 지난번 여드름 흉터 치료의 원리, 기존에 나와있던 치료법들의 문제점들, 박피성 시술이 갖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했어요. 여드름 흉터 치료하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딱 생각이 어떻게 돼요? 레이저 박피를 먼저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 어떤 치료의 문제점에 대해서 언급을 한 거고요. 물론 그 치료를 잘하는 선생님들도 계세요. 그냥 제 기준에 제가 잘 못해서 그렇게 얘기했을 수 있다라는 전제를 깔고 한다는 거예요. 못하는 사람도 있고 잘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환자들 입장에서 자기가 어떤 치료를 할지, 어떤 치료를 선택할지는 본인의 책임이고 본인의 몫이라는 것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난번에 여드름 흉터가 생겼을 때 장력이 떨어지고 그 장력을 다시 계속 떨어뜨리면 계속 손상이 되고 그 원리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러면 이번에는 기존에 나와 있는 여드름 흉터 중에 이제 박피를 좀 세게 하는 경우, 깊은 층까지 하는 경우에 그런 치료의 문제점이 뭐고 금기증이 뭐고 그런 거를 극복하려면 어떤 식으로 좀 선택을 해야 되는가? 조언 아닌 조언? 왜냐하면 제가 그 치료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라서 어떤 선생님 네 의견은 중요하지 않다 그러면 흘러들으시면 돼요. 왜? 요리사하고 똑같아요. 어떤 요리사는 짜장면 굉장히 잘하고 어떤 사람은 짬뽕 굉장히 잘하고 어떤 사람은 탕수육 굉장히 잘해요. 선생님마다 요리사마다 그런 게 다 똑같지 않잖아요. 같은 재료를 써도 다른 맛이 나오는 거고 다른 재료를 써서 다른 맛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이게 실력이 편차가 굉장히 커요. 의사 실력이 사람들은 레이저 똑같으면 결과 똑같을 거라는 이상한 착각을 하시는데 완전히 천차만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기억하시고 설명을 들으셔야지 이제 이해가 되고 받아들이게 돼요. 개야 짓거려라. 난 모르겠다. 그러면 굳이 들을 필요 없지만 끝까지 듣고 시청하시면 실제 도움이 됩니다. 꼭 시청 잊지 마시고 들어주세요. 지난번에 박피성 시술 중에서 흔히 말하는 레이저 박피에 대해서 언급을 해드렸는데 좀 가볍게 하는 시술 개념으로 설명을 해드렸어요. 이번에는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드린 건데 어떤 중간 미드 뎁스까지 미드 뎁스는 진피의 상층 미드 뎁스는 진피의 상층까지 박피를 하는 걸 가지고 미드 뎁스의 어블레이션 필링이라고 하고요. 리설페이싱이라고도 표현을 하기도 하죠. 그 다음에 딥 뎁스 이 밑에까지 쭉 밑에까지 날리는 걸 가지고 흔히 말하는 망상층의 상부까지 날리는 걸 가지고 딥 뎁스 진피 중반까지 날리는 걸 가지고 깊은 층 박피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런 치료에 금기증이 뭐가 있는가를 먼저 알아야지 나는 조금씩 피부가 변하고 좋아지는 거를 못 참는 성격이라서 한번 화끈하게 날려볼래 라고 하는 사람들이 과연 내 피부는 해도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하게 되는데 과연 그게 되는가 를 설명할 거예요. 이거 한번 옛날에 설명드렸죠. 약물 도포를 제가 안 한 이유 설명할 때 절대적 금기 앱솔루트라고 하죠. 그 다음에 렐러티브라고 해서 상대적 금기 상황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걸 이제 상대적 금기라고 하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면 안 되는 거 가지고 절대적 금기라고 해요. 그죠? 우선 한 의사와 환자의 관계가 안 좋은 사람 나 이 의사 실력이 있나? 이 의사 좀 신뢰가 안 가는데 믿고 해도 되나? 좀 의심이 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이런 관계를 가지고 치료를 가지면 안 돼요. 그러면 나중에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신뢰가 벌써 깨진 상태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올 수가 없고요. 여드름 흉터 치료할 때 박피성 시술 자체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얼굴을 한번 확 벗겨낸다는 게 뒤집는다고 생각하세요. 영화에서 페이스 오프 생각하시면 되죠. 존 트라볼타 나오고 거기서 확 뒤집어낸다면 정신적으로 못 버텨요. 그래서 심리학적으로 안정되어 있는가 심리학적으로 부족한 사람은 절대 치료를 받으면 안 되고요. 정신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가 멘탈 프리퍼드니스라고 해서 멘탈 정신상태가 준비되어 있는가가 돼 있어야지만 치료를 받을 수 있는데 이게 부족한 사람들은 치료를 받으면 안 돼요. 그리고 비현실적인 기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거 하면 내 얼굴 달걀같이 뽀동뽀동하지 않나 그런 기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평소에 건강 상태가 안 좋은 사람들, 그 다음에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 체지방 감소하는 약 드시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런 치료를 다 받으시면 안 되고, 최근에 6개월 이내에 이소트레티노인이라고 하는 피지 조절제를 복용한 과거력이 있으면
이 치료를 할 수가 없어요. 박피성 시술은 6개월 이내에 피 조절제약 먹은 적이 있으면 절대 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피부관을 엄청나게 건조하게 만들어 놓고 이 약 자체가 흔히 말하는 진피에서의 섬유 아세포의 활동을 저하시켜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먹으면 어떤 피부 재생에 굉장히 불리해요. 그 다음에 피지선이 어느 정도 살아있는 부분이 있는가, 완전히 다 죽었으면 절대로 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 피부의 재생력이 거의 바닥을 찍기 때문에 어느 정도 피지선이 살아있어야지만 할 수 있고요. 최근에 감염돼서 얼굴이 막 염증이 많이 나거나 이런 사람들 하면 안 돼요. 박피하려고 하는 그 시술 부위에 상처가, 벌어진 상처가 있어도 안 되고요. 요런 것들, 헐피스 심플렉스라고 하는 단순 포진 같은 거, 이런 거 생기는 사람들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상대적 근육증은 뭐예요? 상태에 따라서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인데요. 피츠패트릭 스킨 타입이라는 게 예전에 한번 설명을 해드렸죠. 피부의 밝기 정도에 따라, 어두운 정도에 따라 나누는 분류인데, 스킨 타입 4 같으면 우리나라 흔히 말하는 남자의 피부가 용도예요. 아주 밝은 여자의 피부가 스킨 타입 3인데, 보통 4나 5나 6는 상대적 근기증이에요. 즉, 박피성 시술을 하면 얼굴이 붉어지기 때문에 어두운 사람을 선택해서 하려는 병원도 많은데, 그거 자체가 하면 안 돼요. 피부톤이 어두우면 과색소 침착이나 저색소 침착의 리스크군이기 때문에 되게 쉽게 생겨요. 그래서 보통 홍조가 생기면 이런 것들, 피부가 어두운 사람들은 그 홍조에 가려져서 잘 안 보이니까 하려고 하는 병원들도 많아요. 그러면 자기 책임을 좀 피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스킨 타입이 이렇게 되는 거는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뭐예요? 아시아인, 동양인이에요. 즉 아시아인, 동양인, 황인종은 이런 박피성 시술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상대적 근기증은 사실은 상태에 따라 뭐 할 수 있고 안 할 수 있다지만 기대치가 커서도 안 된다고 하는데 이런 리스크를 안고 할 필요가 있을까? 제 개인적으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홍조나 지루성 피부염이나 아토피나 뭐 건선이나 백반증 가지고 있는 사람 해서는 안 되고, 비타민 A에 대해서 이렇게 피부염이 있는 사람도 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옛날에 백인들한테 박피할 때 스티바이를 좀 썼는데 최근엔 좀 안 쓰는 추세예요. 그리고 이제 흔히 말하는 방사선 치료를 받았던 사람도 하면 안 되고, 피부가 좀 달라요, 일반적인 사람들이랑. 그 다음에 스카가, 흉터가 생기는 형태가 오브노멀하게 비정상적으로 만들어지는 사람, 또는 상처의 치유 속도가 느린 사람들, 그리고 최근에 박피성 시술을 3개월에서 12개월 사이 했던 과거력이 있는 사람들, 특히 미디엄 뎁스나 딥 뎁스까지 리설페이싱, 아까 어디까지예요? 이 진피 상부나 진피 중부까지 날리는 시술을 한 적이 있으면 하시면 안 돼요. 즉 상대적 근기증이라고는 하지만 3개월에서 12개월 간격으로 하지 말라는 말은 12개월 간격으로 하란 얘기예요. 하도 이건 못 모르고 그냥 병원에서 매출 올리려고 빵빵 했다가 얼굴 아작 나면 환자도 힘들고 의사도 힘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 뭐 있어요? 그 다음에 저 얼굴 텐션이 많이 잡히는 거. 이거 뭐예요? 얼굴 옆에 살 잡아 뜯어가지고 피부 딱 붙이는 거 얘기하는 거죠. 피부 주름 안 생기게 탱탱하게 하는 거. 그런 식으로 피부에 텐션이 잡히면 당연히 살 차는데 불리하죠. 왜? 텐실 스트렝스가 증가돼 있는데 당연히 살이 차겠어요. 불리하겠지. 이런 거 보면 얼굴에 보형물을 큰 거 넣은 사람들은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상대적 근기증이 있다, 절대적 근기증이 있다. 상대적 근기증인데 난 좀 하면 어때요? 할 수 있죠. 결과가 잘 나올 수 있죠. 확률이 낮다는 거죠. 그 낮은 확률을 가지고 본인 할래요? 저라면 제가 한자를 못 하걸랑요. 제가 돈을 버는 의사라도 권하지 않걸랑요. 왜?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많으니까. 그러면 환자도 힘들고 의사도 힘들어져요. 그러면 쉽게 추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런 근기증은 다 하지 않는 게 맞다. 보면 케미칼, 메카니컬 스킨 설페이싱, 기계 박피라든지 화학 박피 같은 거, 절대 근기증, 상대 근기증 꼭 한번 봐두시면 내가 요런 거 하고 있는데 해도 되는가? 물론 뭐 어떤 선생님은 저런 거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말을 던지면 그 결과물에서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환자는 마루타가 아니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에 기존에 알려진 치료법의 문제점 두 번째입니다. 앞에 방송에서 기존의 치료법의 문제점 첫 번째를 했는데요. 그거는 피부에 어떤 거예요? 가벼운 박피를 계속했을 때 생기는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했는데, 이번엔 어때요? 한번 깊게까지 확 날리는 치료법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어때 보면 이 상태인데 깊게 한번 확 날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어떻게 돼요? 딥뎁스까지 날아가요. 그럼 앞에서 말했던 흔히 말하는 진피 중부까지 날리는 거죠. 어떤 피지선 끝나는데 시점까지 확 날리는 거예요. 그럼 이러면 어떻게 돼요? 순간적으로 여기 굉장히 부어요. 그 딱지도 생기고 뭐 이렇게 되면 이 밑에 치료를 위해서 염증이 생겼으니까 혈관 증식이 굉장히 많아져요. 근데 이렇게 혈관이 증식된 다음에 이 살이 차올라 오느냐? 이게 쉽지 않다는 거죠. 왜? 살이 차올라 오려면 장력이 어느 정도 떨어지는 상태에서 재생이 들어가는 열 에너지가 계속 추가해 줘야 되는데 이렇게 한번 탁 찍는 정도의 열 가지고 정기적으로 살이 올라오느냐 이거죠. 힘들다 이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혈관이 많아졌을 때는 살이 많이 부풀어 올라갔고 시각적으로 많이 좋아진 것 같이 보이지만 나중에 이 어떻게 돼요? 이 혈관이 빠지면서 부었는 게 빠지게 되면 이 상처는 이때보다 더 깊게 파여요. 확 들어가요. 그러면 받는 스트레스가 엄청납니다. 왜? 치료하기가 더 어렵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다른 병원에 가서도 치료가 더 어렵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깎아 놓으면. 그림을 보면 왜 해서는 안 되는가가 정확히 명확히 나타나요. 이렇게 확 깎아버리면 당연히 어떻게 돼요? 안 차겠죠. 차면 처음에 상처가 났을 때 이 정도 재생 능력이 있는 피부가 처음에 이 정도 상처가 났을 때 재생이 안 됐겠어요? 재생이 됐겠죠. 그때는 이때 치료를 받는 시점보다 나이도 더 어릴 거 아니에요. 재생력이 더 좋을 때란 말이죠. 그런데도 치료가 안 됐을 거라고요. 그런데도 치료가 안 돼서 흉터가 생겼는데 이렇게 화끈하게 깎아 놓으면 텐실 스트렝스 인장 강도를 떨어뜨려 놓으면 꺼진 거에 80%의 만큼만 회복되는데 이만큼 있다가 밑에까지 확 날려 놓으면 그 꺼진 거에 80% 정도, 즉 정상 조직보다 올라온다는 개념이 아니고 처음에 패인 흉터보다 더 까인 양의 80%만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기에 부어서 혈관이 많이 증식돼서 시각적으로 좋아 보이는 효과를 가지고 실제적으로 좋아졌다라고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의문이라는 거죠. 이렇게 피부에 혈관이 많이 들어와서 피부가 팽창하고 부어 보이는 효과가 과연 얼마나 지속될까? 짧게는 3개월에서 6개월이고요. 길게는 1년 남짓 유지되다가 확 꺼져요. 그러면 대부분 병원이 뭐라 그래요? 너가 관리 잘못해서 그랬다 그래요. 왜? 뭘 관리를 해요? 집에 방구석에 가만히 있는데. 그런데도 관리 잘못해서 그랬다 그래요. 그리고 보통 이렇게 미드 뎁스나 딥 뎁스까지 피부를 날리면 6개월 동안 햇빛에 노출되면 안 돼요. 짧게는 3개월인데 보통 6개월 동안 햇빛에 노출되면 얼굴이 다 갈색빛으로 다 바뀌어요. 없던 색소 침착과 피부톤이 하얀 사람이 어두워지면 받는 스트레스가 엄청납니다. 그런데도 이런 시도를 하죠. 왜? 어쩌다가 한 명 잘 나오는 케이스가 얻어 걸리니. 근데 그 한 명을 위해서 99명의 희생양이 되겠냐는 거죠. 제 개인적으로는 반대를 해요. 물론 잘하는 선생님이 있을 수 있고 스킬이 좋을 수 있어요. 그런데 피부의 장력을 똑같이 맞추기 위해서 이분하게 피부를 깎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생각을 해봐요. 볼 내측은 장력이 더 높고 볼 측면 장력이 떨어져요. 그럼 장력이 떨어지는 데는 덜 싸서 조금 더 올라오게 하고 장력이 많이 올라가 있는데 더 많이 싸서 더 많이 올라오게 해줘야 되는데 그거를 흔히 말하는 똑같이 그렇게 장력을 일정하게 맞출 수 있는 게 눈으로 봐가지고 과연 가능한가? 개인적인 생각은 불가능하다고 봐요. 이번에 기존에 알려진 치료법의 문제점 두 번째를 설명해 드렸어요. 앞에 첫 번째는 이제 좀 약한 박피, 가벼운 박피를 반복적으로 할 때 생길 수 있는 어떤 문제점들. 두 번째 것은 어떤 이런 강한 박피의 근기증과 관련돼서 설명을 해드렸고 이제 문제점을 설명해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닥터송은 어떤 치료를 하는가 이런 게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번 방송도 이제 항상 하다 보면 내용이 길어지는데 다음 방송에서 또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이번 방송 시청도 감사드리고 다음 방송도 놓치지 말고 꼭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